무인성사주라는 것은 일단은 베풀면서 살아야 돼요. 베풀면서 받을 생각을 하지 않으면 돼요. 받지 않고 나는 주고 살겠다. 베풀면서 살겠다. 내가 사랑을 하면 되죠. 사랑을 받기보다는 사랑을 하면 되는데 먼저 부부 사이에서 무인성이란 어떻게 작용할까? 자기가 사랑받는 것보다는 남편에게 이제 많이 주고 산다, 사랑을 주고 산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 명리학은 항상 그 반대말을 많이 알아야 되는데,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은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주고 살아야 된다고 통변을 하면 되는데, 받는 것이 없으면 주고 사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사랑을 못 받는 거냐, 아니면 내가 그 남편의 사랑에 감동을 하지를 못하는 거냐, 즉 필이 오지 않는 거냐, 느낌이 없는 거냐의 차이거든요. 그런데 남자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남자 입장에서는 나는 분명히 아내를 사랑하고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여자 입장에서는 인성이 없으니까 그 남자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감정이 나에게 와 닿지를 않아요. 즉 그게 이제 사랑받지 못한다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무인성일 때는, 즉 말해서 운에서 인성이 오지 않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받았네 못 받았네 뭐 이런 생각 없이 그냥 열심히 살다가, 이제 인성운이 들어오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왜?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부터. 그걸 이제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이제는 주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무인성사주가 인성운이 들어오면은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반대로 말을 하면은 이제는 주지 말아야 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인성운이 들어와서 들어온 인성운이 이제 무엇을 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그 인성의 행위에 따라서 이제 나타나는 이제 현상이 좀 다른데, 일단은 내 사주가 무인성이니까 인성이 들어와서 인성을 보는 식상도 인성을 처음 경험하는 거고, 인성도 운에서 들어와서 이제 식상을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운이 들어오니까 이제는 주지 말고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는 실제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인성도 식상을 제해야 되는데, 식상을 처음 보는 것이니까 식상을 제하지 못해요. 식상을 제하지 못하니까 상관, 경관까지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주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었는데, 사랑을 받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인성이 식상을 제하지 못하니까 식상이 상관, 경관까지 해서 남자의 잘못을 이제 책망하고 지적질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3단계로 변하는 것이 대다수인데, 무인성사주는 사랑을 받지 말고 주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다가 인성운이 들어오면은 이제 받아야 되겠다는데, 이거는 인성운이 와서 식상을 상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운이 들어와서 식상을 처음 보기 때문에 상극하지 못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극하는 게 있어요. 상극하는 게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 가지고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인성에 들어 식상을 상극하니까 남편의 잘못을 조사하거나 지적질하거나 막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 그때부터 남편의 흠집을 잡기 시작하는 거죠. 남편의 흠집을 잡기 시작하는데 남편한테 너 지금까지 이러이러한 잘못을 하고 살았는데 네가 그걸 알고 있느냐 따지다가 남편이 그거를 이제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엔 아예 남편의 잘못을 모조리 이제 기록해 놓고, 그래도 적성이 안 풀리면은 SNS 뭐 이런 데다가 카페 같은 데다 글을 올려서 자기 남편을 아주 세상에 다 알도록 망신을 줘요. 무섭죠? 인성이 식상을 이제 제하게 되면, 여러분들 여기서 헷갈리는 게, 인성이 식상을 상극하지 못하면, 제하지 못하면, 인성이 식상을 상극하면, 세 번째는 인성이 식상을 제하게 되면, 그러니까 제한다는 것과 상극한다는 것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모양은 같은 상극인데 인성이 관인상생을 받은 상태에서 식상을 상극하는 것을 제화라고 해요. 제한다 그래요. 견제한다, 제한다 이래요. 근데 관이 없어서, 관이 없는 상태에서 인성이 식상을 상극하는 것은 이제 상극이라고 해요. 그거는 제화가 아니에요. 그거는 나타나는 이제 결과가 이제 나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근데 제하게 되면은 남편을 탓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흠을 잡아요. 내가 왜 이렇게 바보처럼 살았는가 생각을 하니까 자신이 한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나도 이제 사랑을 받고 살아보자. 나도 내 권리를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나게 되면은 다른 짓을 하게 돼요. 아예 남편에 대한 마음을 접고 다른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나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나면 따라서 가버리죠. 이거는 남자의 흠집을 잡지 않고 자기 탓을 하면서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인성운이 오면, 무인성사주가 인성운이 오면 관을 설계하잖아요. 그러면 사랑을 받아야 되는 남편이, 내가 사랑을 받아야, 나를 사랑해 줘야 될 남편이 뭔지 모르게 부실해 보여요. 시원찮아 보이는 거예요. 옆집에 있는 그 만식이 아버지는 하루에 뭐 한 번씩 올라탄다는데 그런 것도 못하고, 순돌이 아저씨는 돈도 잘 벌어온다는데 이 인간은 돈도 못 벌어오고, 그러니까 막 태격태격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집의 아저씨나 뭐 순돌이 아저씨에 비해서 경쟁력이 아주 취약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이 남편을 무시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남편의 이제 경제권 불량, 성격 차이, 뭐 이런 걸 이유로 이제 집을 나가게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 무인성이 남편을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헌신을 해 오다가 인성운이 오게 되면은 이제 관설을 하게 되니까 남편이 부실해지는 거죠. 그러면 인성이 와서 식상을 일간을 생해버려요. 인성이 운에서 와서 식상을 상극하는 게 아니라 일간을 생해버려요. 그러면은 남편의 부실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해서 남편 대신에 생존 경쟁에 뛰어들어요. 남편 입장에서 봤을 땐 이게 최고로 좋은 거겠죠. 무인성사주가 인성이 들어와서 일간을 생하게 되면 무조건 내가 부실한 남편을 책임을 져야 되겠다, 내가 가장 노릇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 남편의 부실을 내가 대신 감당하겠다고 남편 대신 생활전선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무인성사주가 인성운이 왔을 때 그 상황을 부부를 예를 들어서 말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 스타일을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인성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길래 자기 생각이나 행동을 바꾸기도 하고 외부의 움직임을 관찰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 민감하게 작용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인성은 구조적으로 이제 그 관살이 외부 환경이잖아요. 관살이 외부 환경이고 일간이 내부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인성이 그 가운데서 외부 환경을 이제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중간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유. 이렇게 있는데 이걸 이제 외부라고 하잖아요. 외부. 요거를 내부라고 해요. 요걸 내부라고 하죠. 그러면 이 인성이 무인성이었으니까 외부와 내부를 연결해주는 중간 통로 역할을 하지를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인성이 들어오니까 이 중간 통로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무인성이었으니까 그러한 역할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동안은 뭐 어떤 생각조차 해보지를 않은 거죠. 그러니까 감정적인 처리를 하지도 못했는데 인성이 막상 운에서 들어오니까 외부적인 감정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재성이라고 하는 재물적 요소가, 즉 재성도 뭐냐 그러면 외부 환경이죠. 재성도 외부 환경이에요. 그러면 이 재성이라고 하는 외부 이제 재물적 요소를 보다 더 지식적이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이고 저 철학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이 인성이에요. 그러니까 인성이 있고 식상을 조절해 가지고 생제를 하는 사람들이죠. 대개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가운데에서 이렇게 이제 역할을 이제 하고 재성과도 역시 이제 역할을 해요. 재극인을 하게 되면은 뭐가 살아나죠? 식상이 살아나죠. 식상이 살아나서 이제 식신생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식신생제를 하게 되죠.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의 직업이 대개 이제 연구라든가 논문, 국가 자격증, 재테크, 그리고 경영 전략과 같은 걸 통해서 이득을 취하게 되죠. 그런 거를 볼 때는 이제 이런 어떤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 재성과 관설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것을 받는 거는 관인이라고 해요. 내가 느끼는 것을 받는 것은 관인이라고 하고, 내가 하는 행위를 조절한다. 내가 하는 행위를 조절하는 것은 인성이 일간을 생하거나 혹은 비겁을 생하거나 나에게 어떤 영향이 미치는가 생각하는 것이 결국은 관인상생, 살인상생. 그러니까 관인상생의 모습이 관인상생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관인상생. 그러니까 관과 인성과 일간이 세 개가 모인 것이 관인상생이에요. 그리고 살인상생이에요. 근데 내 인성이 여기에 이제 식상을 가지고 있다. 식상을. 그럼 인성이 요 식상을 상극하거나 이제 그 제하거나
아니면 성질을 돋구어서 왕자 충발로다가 그냥 박살을 내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상과 이 식상이 관을 만나지 못하게 해요. 일간대로 관을 만나지 못하게 해요. 상관 경관을 통해서. 그러면 거래 중단까지 이제 벌어지죠. 되게 성질이 나면, 일을 잘 하다가 성질이 나면 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성질 나면 상관 경관에서 인성이 관사를 못 만나게 해요. 그 일을 못하게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인성이 가득한 사람은, 인성이 퇴거한 사람들은 이 생각이 그 사람의 행동을 막아요. 그러니까 행동을 막는 것은 생각에 의해서 그 행동을 막는 거예요. 그 행동 자체를 막는 게 아니에요. 인성의 식상을 제해가지고 관사를 못 만나게 하니까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생각으로, 내 의식으로 못하게 막아버린다는 뜻이죠. 그 인성은 관살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지, 이 관살이 일간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느끼게 하는 기관이기도 하지만, 내가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 역할까지 이제 하게 되는데, 무인성이니까 지금까지 그런 느낌이 없었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학습 상태 불량에 의해서 무인성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실력을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대개 이제 명리학을 공부하는 이들의 학습 상태 불량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오행을 공부하는데 폭넓은 시각을 갖지 못해서 그래요. 그 인성이 없으면 실력이 없다, 공부를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거는 이제 오행을 공부를 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일간을 이제 내부라고 한다면은 재관을 이제 외부라고 하잖아요. 그럼 무인성은 외부에서 나인 내부에 미치는 영향을, 그 영향이 어떻게 미치는지에 대해서 무인성은 생각해 보지 않잖아요.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한 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내 감정에서 어떤 동요가 일어나는지,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무인성이에요. 대체 이 말은, 무인성이라는 말은 죄다 신약한 사주, 재성이 왕하면 있잖아요. 이게 무인성이에요. 무인성. 제가 왕해서 죄다 하잖아요. 제가 다 해서 이제 제가 다 뭘 해요? 인성을 생각하죠. 인성을 극하잖아요. 인성을 극하니까 이제 이게 이제 무인성 사주와 같은 거예요. 반드시 글자가 없는 것도, 인성이라고 하는 글자가 없는 것도 무인성이지만, 제다하고 신약하면은 그냥 무인성 사주예요. 그런데 이 제다 신약한 사주가 관을 용신을 하면은 이제 오행으로 하게 되면, 이걸 이제 목이 화를 생하는 것과 같아요. 목이 화를 생하는 것과 같아요. 재성인 목이 이제 관인 화를 생한다. 그 화를 용신한다. 이거는 이제 고민을 조금 더 할 필요가 없는데, 금은 수를 흐르게 하죠. 오행으로 금이 재성이다 그러면 수는 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재성이 금을 흐르게 하는 거냐, 수가 금을 흐르게 하는 거냐. 만약에 목이 재성이라면 관이 목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이 재성을 키우는 거예요.
수가 금을 흐르게 하죠. 금이 금생수를 해서 수를 흐르게 하는 게 아니고 수가 금을 흐르게 해요. 관이 재를 흐르게 하는 거예요. 관이 재의 가치를 알리는 거예요. 관이 재의 가치를 키우는 거예요. 이거는 등치로, 그러니까 외형으로, 그렇죠? 외형으로 이제 키우는 거죠. 요거는 가치로 키우는 거예요. 가치.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질이 되죠. 질적으로 키우는 것이고, 요거는 양적으로 이제 키우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제 목생화 금생수가 오행으로 돌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인성이나 제다신약격이 내 감정은 고려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 생각은 하지 않고 외부에서 요구하는 게 뭐고, 그리고 저 길이 무엇이고, 그것만 생각해요. 무인성사주는 외부 환경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발달된 게 아니라 외부 환경을 관찰하는 것으로 발달되어 있어요. 길을 가다가 이제 위험해 보이는, 넘어질 것 같은 위험해 보이는 담벼락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봤어요. 그러면 저 담이 갑자기 무너지면 내가 죽겠구나, 혹은 사람들이 다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인성이죠. 인성. 그런데 무인성한 사람들은 저 담벼락이 갑자기 무너지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담이 무너지지 않도록 열심히 담을 쌓는 행위를 해요. 그러니까 담을 쌓기 위해서 연습도 하고, 그래서 담을 쌓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건데, 대개 무인성사주가 교육자라든지 연구 분야에서 이제 최고의 어떤 그 실력들을 나타내는 이유는 자기를 고려하지 않는, 그러니까 환경을 고려한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다신약한 사람이 관을 이제 설화한 사람들은, 관을 생해준 사람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최고의 실력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겼어요. 제다해서 관을 용신해서, 그러니까 관을 제다해서 관을 생활을 해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연구실에 앉아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외부 환경인 관살이 이제 나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 무인성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잖아요. 재관의 동정을 살펴갖고 그와 같은 일만 하였어요. 일만 했지, 관살에 대한 일만 했지, 이 인성의 일관과의 연결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20년 동안, 예를 들어서 20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실적 낼 생각도 하지 않고, 과장이나 부장이나 승진할 생각도 하지 않고, 오로지 연구에만 전념하다가 단 한 방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를 딱 히트 쳤는데 그게 그냥 대박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자기 생각을 했다면, 자기 안위를 생각했다면, 연구를 하다가 한 1, 2년 하다가 이게 잘 안 되면은, 나 이렇게 하다가 실적을 못 내서 이제 내가 회사에서 잘리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자기 이제 생존을 걱정하고 자기 안위를 염려하게 돼요. 인성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무인성 사주들은 아무 생각 없이 연구에만 몰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무인성 사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6.25 이후에 지금까지 무인성 사주에서 이 스타들이, 포스타들 장성도 여러 명 나왔고요. 뭐 통일 문제를 연구하는 박사들도 다수가 무인성 사주들이고요. 인공위성을 연구하는 사람 대다수가 인성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무인성은 이 재성이 왕한 것을 무인성이라고요. 제다한 것을 무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생상극의 이치에 의한 것이니까
인성이 왕하다라는 것은 곧 식상이 약하다는 의미가 들어있죠. 왜? 상생상극이니까. 재성을 설화하고 인성을 생화할 수 있는 관살이 즉 인성이다. 그래서 다시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임상을 하게 되면 무인성사주는 이 관살이 인성이다. 그 인성은 외부의 장단점을 다 조사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를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보고 다 조사를 하고 다녔어요. 물론 이게 맞는 말인지 맞지 않는 말인지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무인성사주들한테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생화극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무인성사주 그리고 제다신약사주 이 사람들이 실패를 뜯고 일어난 사람들을 알려면은 상제를 공부해야 돼요. 상제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그러면 먼저 이제 실패를 한 후에 이런 모양이에요. 상제가 어떤 모양이냐 그러면 금극목을 당했잖아요. 금극목을 당했으니까 간목 입장에서는 실패를 한 거죠. 그러면 열심히 이제 이렇게 화를 생해요. 화를 생하는데 이 화를 생한 다음에 다시 이제 이렇게 경금을 이제 상극하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실패를 했는데 내가 식신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반생의 공을 여기까지 이루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시간이 여기서 실패를 한번 했어요. 실패를 한번 하고 내 사주에 식신이 있느냐 없느냐, 내 사주에 뭐 이런 것들이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상제까지 가는데 이게 30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50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내 대가 아닌 다음 때에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다음 때에. 왜? 환경이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면 이것이 언제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제를 하기 위해서 30년을 기다려야 될지 50년을 기다려야 될지 내 대에서 이루지 못할지 이 병화가 다시 경금을 재화하는, 즉 상제하는 시기가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성공하고 뭔가 이렇게 그 정치, 경제, 경영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사람들의 사주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몇십 년 동안을 한 우물을 파면서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상제라고 해요. 상제. 그러니까 그 박재환 선생의 그 명리사전에 보면은 토다목약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토가 다 해서 목이 약하다,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해설은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이다라고 하는 이제 설명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관살이 약해지는 이유는 일간이 식상을 생하지 않아서 관살이 약해진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식신이 관살을 제화하고 관살을 상극하는데 일간이 식신을 생하지 않아서 관살이 약해졌다. 가령 일간이 토다 그러면 일간이 토다. 그럼 여기에서는 뭐예요? 간목이 관살이 됐죠. 그러면 일간이 식신을 생하지 않아서 관살이 약해졌다. 일간이 이제 금을 생하면은 그 다음에는 뭐예요? 금생수를 해야 되겠죠? 수를 생해야 되겠죠? 뭐 이게 임수가 되었던 계수가 되었던 일간이 식신을 생하면 식신은 이렇게 생제를 하게 돼 있어요. 생제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생을 받은 수는 목을 생하게 되죠. 이게 이제 육신으로다가 돌리면은 재성이 일간이니까 재성이 관사를 잘 생한다는 의미예요. 잘 생해야 된다. 그러니까 토다목약이라고 하는 것은 수라고 하는 재성이 목이라고 하는 관사를 잘 생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상이 토다목약이다. 그러니까 토가 금을 생하지 않아서 금이 생을 받은 일간이 생을 받은 금은 반드시 금생수를 해야 되고 금생수를 받은 수는 수생목을 해야 된다. 이제 오행의 순환이잖아요. 계절의 변화이기도 하고 오행의 순환이거든요. 그런데 이 일간이 금을 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생수도 일어나지 않았고 이제 수생목, 재생관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목이 약해졌다. 토다 목약했다. 이렇게 이제 논리가 이제 나와요. 왜 잘 못 생겼느냐? 수가 목을 생하지 못한 이유는 토가 수의 길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무토니까 수의 길을 막아버렸죠. 폐문이라고 해요. 토가 물을 막으니까 수가 목을 생하지를 못했다. 이거를 육신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보면은 돼요. 그러니까 목국토로다가 토를 극하는 게 아니죠. 목국토로다가 토를 극하는 게 아니에요. 토가 물을 막아서 토국수를 통해서 수생목을 못하게 한 거를 육신으로 돌려서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이 나를 해롭게 하는, 즉 말해서 나를 약해질 대로 약해진 그 관살이라고 하는 것은 목을 해롭게 하는 걸로, 즉 식신과 재성을 극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이냐 그러면 나를 해롭게 한다. 그러니까 약해질 대로 약해진 관살이라고 하는 것은 목을 해롭게 하는 걸로 식상과 재성을 상극하는 건데, 직접 관살을 상극하지 않고 관살을 생해주는 그 중간 통로를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관살을 직접 극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닌데, 이 해로운 이 칼로다가 자기가 가장 갖고 싶은 것을 잘라내는 것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을 잘라내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돈을 포기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듯이, 이 한 가지 차관은 두 가지 공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무인성이니까 일간이 약해졌다. 그러면 약해진 일간은 자기를 돌보지 않고 약해진 관사를 살리는 거다. 그러면 그 관사는 반드시 나를 돌보게 될 것이다. 제 몸을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것은 당연한 이치죠. 자기 몸 생각해갖고 이제 일을 살인다면은 그 사람한테 관이 잘해줄 리가 없죠. 이것도 마찬가지 논리예요. 관살이 너무 약했을 때 관살을 살리는 방법은 식상이다. 그러니까 식상이 식신생재를 해줌으로 해서 재생관을 통해서 관을 튼튼하게 하는 건데, 이것이 이제 생화극제의 묘미가 이 속에 있는데, 왜 사주를 봐도 도대체 이해가 안 갈까? 그리고 빨리 용신을 잡아야 되겠다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 논에 물을 대고 농사를 지으려면 옆에 있는 물을 대는 게 아니라 저 산골짜기에서부터 저 위에서부터 물이 내려와서 계곡물이 되고, 그 계곡물이 시냇물이 되고, 시냇물이 하천물이 되어서 그 하천물이 강물을 통해서 논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과정을 통해서 논으로 유입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시작을 먼 곳에서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바로 옆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관이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재성이 바로 관을 생하는 게 아니라 저 멀리 일간에서부터 식신생재, 재생관까지 이렇게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재수를 하려고 하면은 대학교 시험에 떨어져서 재수를 하려고 하면은 고3을 하는 게 아니라 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걸 이제 상제라고 하고 재화라고 하거든요. 이들이 이제 사주를 잘 모르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성공을 하는 이유가 저 멀리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요 가까이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좁은 생각. 그러니까 저 멀리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철학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사주를 보더라도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근본적인 자기 잘못을 찾아내서 보강하는 것이 이 상제라고 한다면은 관이 약했을 때 식상으로 설화를 하는 거예요. 식상으로 설화를 한다가 식신생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인성사주는 이제 내가 잘못하는 것보다가 상대인 외부의 잘못을 찾아서 그거를 고쳐서 발전을 시키는 것이 무인성으로 나를 생하는 방법이에요. 오늘 내용이 좀 어려운 것 같다. 내가 생각해도 이해를 좀 잘 못할 것 같아요. 이제 인성이 운에서 들어오면 식상을 제할 수도 있고, 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의 기준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렸어요. 내가 식상을 상극해본 혹은 제지해본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그 경험이 있으면 제하는 것이고 경험이 없으면 제하지 못하는 건데, 첫 번째 대운에서요. 그럼 그 경험을 하는 게 첫 번째 대운에서 부모한테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가? 이걸 봐야 되고요. 두 번째 대운에서 이제 학교에서 내가 이제 그러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가? 세 번째 대운에서 사회 적응을 시작할 때 그러한 이제 수련을 내가 겪은 적이 있는가? 이렇게 세 번째 대운까지에만 이제 배우려고 해요. 배우려고 하는 그 시기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이기 때문에 요 세 번째 대운까지 이제 이러한 경험이 있어야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나머지는 자기 생존 문제에 급급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해서 배우려고 하는 노력은 대부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세 번째 대운까지는 배우려고 해요. 그래서 세 번째 대운까지는 사소한 경험이라도 하나의 경험으로 들어가요. 그렇지만 연운에서 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걸 경험이라고 하면 안 돼요. 연운에서 체험한 것은 경험이 아니다. 그래서 무인성사주라고 하는 것은 관살이라고 하는 외부 환경과 일간이라고 하는 내부 환경을 연결시켜주는 중간 다리였었는데, 무인성사주니까 관사를 일간에게 접목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고 제관이라고 하는 외부 영역에 몰입을 해서 올인을 해서 얘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 나의 안위나 나의 생존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다. 사회성의 뛰어남을 말하는 거예요. 무인성의 사회성의 뛰어남. 그러니까 조직이라든지 직장 혹은 어떤 사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면서 살아왔던 무인성사주. 내가 베풀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말이었는데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제 인성운이 오게 되면은 일간인 나를 지금서부터는 이제 돌봐야 되겠다. 나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겠다. 나에 대한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그동안의 관살이 일간에게 도달하지 않은, 그러니까 너 그동안에 뭐 했느냐, 나를 사랑해 주지 않고 가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뭘 했느냐, 그거를 이제 따지는 것이 인성이 식상을 상극하는 거죠. 식상을 상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보는 거는 처음에 상극을 서로가 초면이기 때문에 상극이나 재화를 하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무인성사주가 인성이 와서 이제
식상을 상극하지 못하니까 일간의 행위가 그때서부터 이제 마음에 들지 않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인성이 나중에는 이제 식상을 상극하게 되면은 이제 남편을 지적질하고 그동안에 너 뭐 잘못했지 하고 따지고 싸우고 이제 이런 어떤 찌지고 볶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관살이 일간을 사랑해주지 않은 건 아니고 인성이 없었기 때문에 일간의 감정이 인성을 통해서 관살의 어떤 그 감정이 이렇게 도달하는 건데, 인성이 없으니까 그 느낌이 없었던 것 뿐이지 관살이 일간을 돌보지 않고 사랑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관살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죠. 내가 내 할 도리를 다 했다, 나는 책임을 다했는데 너 무슨 말이냐, 이제 이렇게 이제 관살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인성이 그때부터 이제 관살의 잘못을 이제 까발리게 된다. 그런데 만약에 인성이 와서 식상을 재화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관살의 잘못보다가는 자기가 그동안에 해왔던 것에 한심함에 자기가 이제 그 한심함을 자기가 자책을 해서 지금서부터 나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엉뚱한 길을 가게 돼요. 그건 뭐냐 그럼 내가 좋아하는 남자, 뭐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일, 좋아하는 취미생활 이런 거를 찾아서 가게 되죠. 그러니까 관살에 대한 어떤 그 감정 처리를 일간에게 전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남자를 찾아서 떠나게 된다. 그런데 인성이 운에서 들어와서 관을 설하게 되어버리면은 나를 사랑해줘야 되고 나를 책임져줘야 될 저 관이 뭔가 부족하고 모자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남자를 결국은 버리게 된다. 관설이 되게 되면. 그런데 또 이제 인성이 이제 관설을 하는데 일간을 열심히 생하는 게 있어요. 인성이 운에서 들어와서 무인성이었었는데 일간을 생하지 않다가 인성이 운에서 들어와서 일간을 열심히 생하면 관설을 당한 이 무능력한 남편을 대신해서 내가 가장 노릇을 열심히 하고 이 못난 남편을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라고 해서 열심히 이제 사회생활을 해서 가장 역할을 착실하게 하는 인성이 있다. 그러니까 인성이 무인성사주가 인성운으로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5가지 현상. 그러니까 식상을 상극도 재화도 하지 못했느냐, 상극했느냐, 재화했느냐, 관설했느냐, 관설을 하고 그러니까 식상을 상극했느냐, 관설을 하고 인성이 일간을 생했느냐, 이 5가지를 통해 가지고 이제 나타나는 현상을 부부를 예를 들면서 이제 했어요. 이거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딱 부부에만 한정시키는 게 아니고 나와 사회, 나와 조직, 나와 가정 뭐 이렇게 이제 그 비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영역을 넓혀 나가야 돼요. 넓혀 나가야 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요거는 여기서 지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인성이 퇴화하게 되면 이거는 지금 무인성이잖아요. 무인성인데 인성이 퇴화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인가? 원래 그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환경에 민감해서 대개 이제 징크스로 연결이 돼요. 그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 중에서 역학자들이 이 명리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넘지 못하는 큰 그 산이 있는데 무슨 징조가 보인다, 좋지 않는 징조가 보인다 그러면 그 징조를 불길한 걸로 좋지 않는 걸로 연결시키는 습관을 버리지를 못해요. 예를 들면은 다리 밑에 이제 그 개울에서 이제 그 고동을 잡다가 넘어져서 내가 다리를 다쳤다. 그런데 이거 조상이 잘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것의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 삼재죠, 삼재.
손님들이 이제 일이 안 풀리고 뭐가 자꾸 사고가 나고 이러니까 아유 원래 나 삼재라서 그런지 이렇게 자꾸 작은 사고도 나고 일이 안 풀려요. 그러면은 그 역학자도 덩달아서 거기에다가 그걸 연결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공부할 필요도 없이 자기 자신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고객이 먼저 삼재 얘기를 해주니까 거기에다가 역학자도 같이 연결시켜서 동의를 해주면은 그 손님한테서는 그 손님이 볼 때는 그 역학자가 최고예요, 최고. 그러니까 동서남북 어딘가 한 군데를 또 막아놓고 삼살방인이 대장군살인이 해가지고 또 못 가게 하는 게 있어요. 또 가게 하는 방향이 있어요. 이러한 징크스를 극복하기가 어렵다, 역학자들은. 그러니까 상생상극을 통해서 그런 말이 통하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잘 하다가도 누가 원래가 삼재라던데 이 한마디만 하면은 그 삼재 해결에만 급급해가지고 상담의 한계를 넘지를 못해요. 평일보다가 15%가 비싼 돈을 더 주고라도 꼭 손 없는 날 이사를 하려고 하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 명리 공부를 하시고 나서 상담을 할 때 넘어야 될 산이에요. 무인성이든 인성이 있든 인성운이 들어오면은 남편한테 사랑받고 직장에 취직하고 식상을 눌려서 진급하고 이런 것들로 봐야 되는데, 인성운이 들어와서 결혼도 거부하고 직장 가는 것도 거부하고 진급도 거부하고 만나는 것도 거부하고 사람 만나는 거,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징크스가 온 거냐, 왜 그러냐. 만약 결혼을 해가지고 배우자가 술만 먹으면은 폭언을 일삼거나 막 폭력을 휘두르거나 또는 외박을 막 밥 먹듯이 해서 10년을 속썩이다가 이혼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아무리 좋은 운이 들어와도 결혼을 하지 않아요. 다시는 이제 결혼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신이 팽배한 거죠. 이 사람 마음속에는 남자라는 것은 절대 믿을 놈이 못 된다라고 하는 징크스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 와도 다시는 만나지를 않아요. 이런 징크스를 만들어주고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인성이에요, 인성. 그러니까 평등값이 아니라 자기값으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미 남자의 복이 없다는 것을 마음속에 확정 지어 놓은 거예요. 남자들은 이 인성이 식상을 누르거나 식상을 조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자들은 인성이 관살의 생을 받는 성향이 있어요. 살인상생을 통해서 아내로서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있고요. 남자들은 인성의 식상을 조종하니까 상극하든 뭐 재화하든 하니까 이거는 이제 사회생활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관살이 나에게 이르도록 하는 성향은 여자들의 살인상생, 관인상생을 말하는 거고, 남자들은 식상을 조절해서 관을 다스리는 성향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음양을 바라보는 성향과 그 시각이 서로 달라요. 가치관도 달라요. 이렇게 이제 식상을 인성으로다가 조절을 하다가 보니까 자식에 대한 문제, 어떤 그 제자에 대한 문제, 뭐 부하 직원에 대한 문제, 후배에 대한 관념 등이 이제 싹 사라져 버려요. 오랫동안 여기까지 이거 하면 뭐해? 하면 뭐해? 이런 징크스가 있어요. 이거 내가 하면 뭐해? 안 해도 될 거 이거 내가 왜 하지? 아무리 좋은 후배가 와도 다시는 그 사람하고 교류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인성이라는 것은 무섭게 자기값을 자기가 매겨가지고 거기에서 자기가 빠져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정신적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성 퇴과자들이에요. 그냥 뭔가가 이렇게 바뀌면은 그걸 풀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이 바뀌면은 나쁘다고 하는 사고방식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 겉으로 표현 안 하기, 자기 마음 안 내놓기. 그러니까 무인성사주는 그렇지 않는데 인성이 과다한 사람들이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인성이 과다한 자는 여러 해 동안에 당하고 또 당하고 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징크스가 꽉 박혀서 자기 마음을 내놓지 않고 노출시키지 않고 그냥 꽉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무인성이 자기 마음의 문을 열어서 마음의 벽을 없애버린 것과 인성 과다자가 자기 마음을 보존하기 위해서 외부와 차단시킨 것과 정반대 현상이에요. 그래서 인성이 과다한 자들을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건 못해요. 그래서 사회적 성장을 목적으로 한다면은 무인성과 인성 과다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낫냐? 무인성 사주가 더 나아요. 그래서 인성이 과다한 사람들은 개인적인 대화를 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소통을 잘 나누지 않고 이 인성 퇴과자들이 대개 사회적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이 되고 또 자기 발전도 저해를 하지만 무인성 사주들은 이러한 사회를 다 받아들여요.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그 인성 과다자는 자기 안에 둘러싸여 있고 자기 생각이나 자기 관념에 쌓여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을 뿐더러 사회에다가도 맞추지 않는 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인성이 과다한 자도 인성이 과다하니까 관설이 되죠. 인성이 과다하니까 식상을 상극하잖아요. 상관을 상진시키고 식신을 도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성이 과다한 자도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사회 참여를 하게 되는데, 즉 상관이 상진이 되면 마음의 문을 닫아가지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듣지 않아요. 마음의 문이 열리지를 않아요. 그리고 인성이 퇴과해서 관설이 되면 내가 가진 게 없으면 뺏길 것도 없다는 식이니까 고통점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관설이 되거나 상관 상진이 되면은 자기만의 징크스 속에서 살아가게 돼요. 인성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요 두 가지를 행하면, 관설이나 상관 상진을 하게 되면은 사회적 자기 발전을 이루지는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제 관설 사주를 보고 재성운이 왔으니까 재생관을 하니까 관설은 면해졌네요. 좋으시겠어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재성이 들어오니까 관설도 면하고 성공하시겠어요? 성공은 무슨 성공이에요? 사회 참여를 안 하는데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재성이 와서 인성을 극하니까 재극인을 하니까 식상이 살아나서 상관 상진이나 도식이 없어졌네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러고 싶지 않는 사람이니까. 사회 참여를 전혀 하지 않은 사람한테 무슨 운이 들어오면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데 무인성사주에 5가지 이유가 있는데, 인성 과다가 가지고 있는 자기 안에 자기를 가두어 놓는 심정, 이게 관설하고 상관상진되었을 때 자기 안에 자기를 가두어 놓게 돼요. 그 다음에 재성이 와서 관설을 재생관으로 막았다고 해서 관설하는 것을 재생관 해주니까 관설이 없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안 된다. 왜? 내가 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성이 와서 재생관을 한다고 해서 그게 곧 내가 사회에 참여하는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재성이 와서 인성을 재화해서 식상이
살아났다고 자기를 고쳐서 사회생활하러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죠. 그 징크스는 이루 말할 수 없게 크기 때문에 육신으로 아무리 재성이 와서 인성을 극해도 인성이 죽어서 식상이 살아났다는 말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행으로 목극토해서 수가 살아났다는 말은 얼마든지 해도 되는데 육신으로 인성을 제해서 식상이 살아났으니까 상관상진이 해결되었다라고 말하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 자식이 잘 먹고 잘 사는 운이 온 거지 그 사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운이에요. 그래서 생화극제를 이제 가르쳐 갖고 그거를 육신에다가 연결을 시켰더니 인성을 함부로 다루어 가지고 식상이 살아났으니까 이제 돈 벌러 나가라 이렇게 통변을 해 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엄마가 가장 필요한 시기인데 아이들을 돌봐줘야 될 엄마를 직장으로 내보내 가지고 3년 후쯤 되니까 아이들이 잘못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행리라는 것은 아무렇게 다루어도 관계가 없는데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가족관이 들어있고 직업관이 들어있고 자기 생각에 대한 어떤 가치관이 들어있는데 이 인성을 함부로 다루어 가지고 고객을 마치 생각 없는 동물처럼 취급해서 망치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 사주의 인성을 잘 보존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어떤 대화의 통로 역할을 할 것인지 자기 안에 인성을 가두어 놓고 꺼내지 않아서 약간 어떤 또라이처럼 살게 할 것인지 잘못된 판단이나 외부 환경의 잘못된 생각으로 관을 설해서 실수투성이로 살게 할 것인지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사주에 자기 사주의 인성을 보고 관을 설해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인식하는 게 뭐냐 관설이에요. 관설. 이거는 자기 잘못에서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인식하는 이제 그 자기 생각이 잘못된 것이 임다관설이에요. 그래서 재성이 온다고 해서 그 고집이 꺾일 리가 없다. 일단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죠. 재성운이 온다고 잘못된 생각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는 평생 돈이 있어도 절대 부동산 투자는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던 사람이 재성운이 온다고 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안 해요. 30년 전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재성운이 온다고 해서 시어머니가 살아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명리 공부를 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식신이나 상관을 상진을 시키든지 도식을 시켜서 사회 도전 의식이 결여된 자기 자신을 끝까지 보존하려고 하는 멍청한 인간들이 바로 인성 과다자들이다. 이들이 재성운이 온다고 해서 도전하지 않는다. 이미 나는 다리 건너 저쪽으로 가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재성운이 온다고 다리를 건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짓 다리를 건너고 거짓 걸음걸이로 내가 하는 척은 해도 정신 자세는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된 행동 속에 그 사람의 정신까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큰 오산이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육신책들의 내용 수준은 대개 초등학교를 나왔거나 못 나왔던 시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했던 사회생활을 기준으로 한 책들이에요. 지금은 대개 인식체계나 철학들이 바뀌었어요. 거기에 맞추어서 통변도 바뀌어야 돼요. 마치 을목에게 병화가 없으면 보호자가 없으니까 항상 누군가가 자기를 위협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인성도 잘못되면 누군가가 항상 나한테 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보호자가 없어서 스스로 나를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힌 것이 바로 인성 과다자들이에요.
거예요. 정신 상태가 너무너무 나약해요. 그래서 인성 과다로 인해서 신앙한데, 신태양한 어떤 그 비정상적인 사람한테 너는 신앙해서 좋겠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 퇴과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안에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오지 않는 인성 퇴과자, 자기를 버리고 이제 사회의 재관에 익숙하게 재관에 맞추려는 무인성사죠. 이 두 가지의 차이를 1시간 내에 걸쳐서 설명을 했어요.